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가 새롭게 선보이는 컨텐츠인 불교의 불교 방송 진행을 맡게 된 불교입니다. 제가 저번 플레이오프 때까지만 해도 좀 하드워커였는데 파이널 이후로 뭐 팀 상황도 그렇고 좀 실직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다이제스트 채널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불교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다이제스트에 나오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채널이 특정 종교에 편향된 채널도 아니고 저도 믿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파이널 끝나고 나서 좀 화가 많이 쌓였거든요. 네, 뭐 스카 포스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화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어, 개인 수양 불교 아니겠습니까? 이 화를 불교에 맞게 그리고 또 제 닉네임도 바뀌어가지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뭐 요런 요 두 가지 연관성과 함께 네, 프로그램 이름을 이제 불교 방송으로 정하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도와주실 패널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파이널 이후로 좀 굉장히 좀 존경하고 롤모델을 삼고 있는 선배님이신데요. 이제 에이스의 큰 부상, 크게 다치고 나서 이제 응원팀이 이제 1년 쉬게 되는 그런 갭이어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열심히 계속 보시는 이제 필리건 불꽃앤서님입니다. 불꽃앤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앤서입니다. 개비어가 한 시즌이 될지, 두 시즌이 될지, 세 시즌이 될지 도저히 가늠은 되지 않는데 일단 다음 시즌은 개비어가 아니길 바라면서 필라델피아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 시즌에는 농구보다는 저 텐카통 가가지고 심 로터리 있거든요. 그걸로 인디애나 1픽 챌린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보조해줄 그 인사이트 더해줄 소닉님 모셔보겠습니다. 소닉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니사사이고요. 불교님이 새로운 거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팟캐스트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1편에서 다뤘던 이제 에이프런 룰이 바이아웃, 스트레치 프로비전, 그리고 RFA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좀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토대로 시장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뭐 2,500만 달러로 새로 계약된 선수들 2명 간략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또 인디애나에 또 기가 막힌 예시가 있거든요. 그 두 선수들로 한번 이제 RFA 어떻게 될지, 그리고 왜 이 선수는 계약을 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선수 평가가 바뀌었는지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1편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서 좀 가장 화두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먹튀급 만기 계약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버럭신이 가장 좀 대표적인 예시였던 것 같은데, 레이커스에서 유타로 넘어갔을 때 좀 삼각딜로 좀 크게 바뀌면서 레이커스가 확 순위가 올랐던 게 불과 2년 전, 두 시즌 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는 왜 선호되지 않는지 불꽃앤서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결국 다 에이프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되는 건 한 시즌을 이제 팀들이 에이프런 제도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세컨 에이프런이죠. 세컨 에이프런 제도를 겪으면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웬만한 팀들이 극단적으로 샐러리 유연성을 추구하는 현상이 이번 오프 시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샐러리 캡을 비울 수 있을 때 비우고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데드라인까지 끌고 가는 위험성을,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바이아웃 시장이 변했죠. 저번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먹튀 만기 계약자를 데드라인에 처리한다는 거는 픽을 내줘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는데 이제는 오프 시즌 바이아웃이 이제 떠오르면서 선수와 팀의 니즈에 더 적합한 해결책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팀 입장에서는 오프 시즌 바이아웃을 통해서 큰 샐러리 규모를 미리 비워서 에이프런 제한에서 벗어나고, 선수는 세컨 에이프런 이 제도 도입 이후 생긴 바이아웃의 계약 제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호 이득이 결국 데드라인 트레이드보다 오프시즌 바이아웃을 선호하는 추세로 이어졌고, 요게 만기 계약자들, 먹튀급 만기 계약자들의 그, 그 바라보는 스탠스, 이 스탠스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캡을 비우는 팀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개정 룰이 이제 첫 경기까지 샐러리 캡을 90%안 채우면 사치세 배분금이 안 쥐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RFA 계약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매치를 하거나 그 오퍼를 하면 또 캡이 그 기간 동안 잡혀가지고 뭐 이동을 그 RFA 적극성도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렸거든요.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향이 없는지 궁금한데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는 좀 나눠서 봐요. RFA는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RFA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고 요런 것들이 리그 트렌드와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고 또한 이제 그 셀러리 캡을 채우는 현상은 사실은 옛날에는 이 셀러리 캡이 비워져 있어도 그냥 벌금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 벌금이 그렇게까지 막 말도 안 되게 크고 이러지는 않아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프 시즌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변하면서 그러고 다각딜이라는 상황이 계속 생기잖아요, 지금. 네. 매 분기마다 네. 저번 오프 시즌에 이제 탐슨, 이번 데드라인에 버틀러, 이번에는 듀란트까지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 팀들이 캡을 소모하면서 픽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에셋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주어지니까 이 픽을 저는 캡 스페이스를 그런 식으로 소모를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보다 캡을 채워야 된다는 거는 이제 영향은 적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캡을 채우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리님께 그 과거에 이 전력 보강으로 그 먹튀급 만기약이 좀 어떻게 사용됐고 올해 좀 바뀐 오프 시즌에 그런 바이아웃들은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근데 이제 이게 방송 이름이 이제 불교 방송이니까 네. 불교에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비워야 채워진다. 아, 네. 그러니까 무소유의 미학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NBA 셀러리 캡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게 비워야지 뭘 할 수 있어서 이제 만기 계약이라는 게 원래 꿀카드예요. 전력 보강을 하려고 해도 만기 계약을 갖고 있다가 망해가는 팀에 이제 잘하는 선수 받아오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커스가 옛날 파우 가솔을 받아와서 2연패 했을 때 그 트레이드 그것도 네네. 이제 만기 계약 콰미 브라운이라는 먹튀 선수에다가 그 알바끼 했던 마크 가솔이라는 선수 붙여서 했었고 만기 계약을 받는 팀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만기를 받으면서 셀러리 비우면서 이제 짬통 역할을 하죠. 그 심지어 이제 창단하는 팀도 거의 못 쓸 선수인데 샐러리가 큰 만기 계약 받아서 데려간 일도 있었어요. 옛날 샬럿 호네츠 창단할 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만기 계약이라는 게 전력을 강화시키든 뭐 탱킹을 하든 간에 굉장히 필수적인 카드였는데 디안드레 에이튼 기량이 쓸만한데 규모도 크면서 뭐 이런 선수인데 바이아웃이 돼 버렸잖아요. 그 에이튼이라는 선수가 뭐 디테일하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제 큰 만기 계약 자체가 수요가 지금 불꽃선생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만기 계약이 이제 수요가 없고 이제 선수들도 이제 팀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오프 시즌 바이아웃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약간 팀과 선수들의 그 니즈가 공통적으로 이제 한 곳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러한 이제 이유들 때문에 이제 FA 시장에서 이제 솔리드한 주전 선수들의 계약 규모가 그러니까 25밀, 2,500만 달러쯤에 형성을 된 것 같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닉네임이 바뀐 이유기도 한데 뭐 터너나 벤블릿이 약간 요 라인으로 계약을 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터너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팬에서 이제 불교에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 손을 바라보는 불자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2,500만 달러가 올스타 아닌 그런 솔리드한 주전의 적절한 가격처럼 되어버린 이 관점이 어, 루커댄서님은 얼마 정도 갈 것 같나요? 이게 생각보다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앞에 얘기한 것들하고도 조금 매칭을 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리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네. 지금 이게 리그 트렌드가 슈퍼스타한테 줄 돈은 주고 그런데 너무 이 슈퍼스타 금액이 또 커지는 이 슈퍼맥스 현상이 겹쳐지면서 슈퍼맥스가 부담스럽거나 슈퍼맥스를 받을 만하지만 그 선수에게 슈퍼맥스를 주고 싶지 않은 팀들이 이 계약을 꺼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져 있고요. 어쨌든 이 슈퍼스타들한테는 돈을 주는데 이 돈을 주는 액수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팀들이 선호하는 게
슈퍼스타 주의에 준수한 롤플레이어들을 깔아놓는, 그리고 솔리드 주전들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현상이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결국에는 솔리드 주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게 계약들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벤블리, 터너 계약할 때 쟤들이 이 정도 금액에 생각보다 싼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2년 전, 1년 전 계약 금액을 보면 당장 벤블릿은 직전 계약 대비해서도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계약 규모는 작아지고 있다. 근데 그게 솔리드 주전한테 형성이 되는 이 시장의 시선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RFA도 이런 데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그리고 소니님께서 아마 말씀을 좀 더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슈퍼스타한테 생기는 과도한 금액 지출, 이런 것들이 이 FA 시장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액 만기 계약 혹은 이 셀러리 캡을 채우려는 현상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근데 레이커스나 브루클린 네츠 같이 샐러리 비우면서 이제 대형 FA를 노리는 듯한 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슈퍼맥스 계약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명운을 걸고 이제 FA 노리는, 옛날에 르브론 제임스 나올 때처럼 이제 줄 서서 샐러리 비우고서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잘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치치나 타운스처럼 이제 부담스러워서 미리 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타운스처럼 이제 받자마자 트레이드 되거나, 뭐 요런 상황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빅마켓으로 이적하고 싶어 하는 이제 슈퍼스타들이, 좀 미국 스타들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최전성기 FA를 노리고서 샐러리를 비우고 이제 줄 서 있는 요런 시장 자체가 좀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폴 조지 같은 경우는 이제 FA를 몇 번 했던 30대였잖아요. 망했고. 그래서 이제 FA로 이제 빅2, 빅3 만들자고 이제 샐러리 비우는 그런 문화 자체가 사라져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 평소 샐러리 관리를 좀 이제 세밀하게 하긴 해야 되니까 작은 만기 계약들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폴저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 셀러리를 비우고 과감하게 FA를 영입하겠다는 이 플랜을 명확하게 가져간 팀이 두 팀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팀이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그리고 올랜도 매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팀이 과감한 오버페이와 함께 이 폴 조지라는 선수와 KCP라는 선수를 영입했죠. 근데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됐느냐? KCP는 이미 팀에 없죠. 한 시즌밖에 안 지났는데 이 정도 금액의 계약을 하고서 없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러고 폴 조지 어떻게 됐습니까? 팟캐스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왜 펼쳐졌느냐? 아까 소리님이 너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슈퍼맥스가 도입됐죠. 네. 그러면서 젊은 FA 대형 선수가 이런 그 FA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극히 줄었어요. 왜냐? 팀에 남으면 슈퍼맥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팀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슈퍼맥스를 주기 전에 혹은 슈퍼맥스를 준 직후에 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줄만한 선수들은 그냥 안고 갑니다. 이번 시즌 SGA 같은 경우가 비슷한 예시고, 지난 시즌 팍스, 돈치치, 타운스 이런 경우가 이제 반대의 예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결국에는 고액 만기 계약자들에 대한 니즈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FA 영입을 안 하니까 되니까. 이게 지난 시즌에 롤모델들이 너무 실패하는 사례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그 중심에 어떤 팀이 있었다? 아, 저의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있었습니다. 역시 폴 조지는 약간 좀 골칫덩어리 같은 그런 선수라 생각을 하고요. 공교롭게 예, 저랑 이제 패널 두 분 다 이제 폴 조지와 관련된 팀들 이긴 한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인디애나라는 팀 컬러도 그렇고 약간 선수가 팀을 버릴지언정 폴 조지처럼 선수가 팀을 버린 사건이 있어도 약간 팀은 끝까지 좀 선수들을 좀 케어하고 끝까지 가는, 터너야 미안하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리고 요게 이 스노우볼이 RFA 시장에서 이제 RFA에 남아있는 내 친구가 있죠. 그 친구들과 그리고 또 인디애나의 또 기가 막힌 예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 인디애나 팬이라 가지고 팀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 조회수를 생각하면 인디애나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확실히 좀 진짜 정확하게 이 사건을 예지한 듯이 인디애나 프런트가 돈을 준 것처럼 네, 명암이 확실히 갈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선수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그 RFA 선수 네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캠 토마스, 조시 기디, 그리고 그라임즈, 그리고 쿠민가 이렇게 네 선수고요. 그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인디애나 그 1라운드 6픽 레마드, 그 2라운드 31픽 메서린이라고 하고 싶지만 반대인 1라운드 6픽 베네트 메서린과 2라운드 31픽 앤드류 네마드가 주인공입니다. 캡을 보면 얘 3년 60밀, 연간 AAV가 20밀밖에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루키 계약의 마지막 연도를 없애고 3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년 60밀 주는 느낌이거든요. 캡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네마드 같은 선수가 사실상 2년 60밀을 받고 베네딕트 메서리는 RFA다 내년에. 예, 요런 거를 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이 두 선수의 명암을 갈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천에서 3천 사이 연봉 받는 선수들 명단이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네, 보시고 이제 체크해서 보시면 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어, 30명쯤 되는 건데, 진짜 팀에 소중하다, 뭐 팀에서 얘 없으면 안 된다 싶은 선수가 제 기준에서 대여섯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선수가 전 데릭 화이트거든요. 네, 근데 메서린이랑 네마드 중에 데릭 화이트랑 비슷한 선수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앤서니 사이먼스랑 비슷한 선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메서린이랑 매치되는 선수가 누구예요? 토블 보셨을 때? 확실히 앰퍼니 사이먼스죠. 어. 근데 네마드랑 매치되는 선수는 누구죠? 이거는 이제 그 포지티브 님도 약간 제2의 화이트 느낌 난다라고 했던 이제 네마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네마드죠. 그러니까 보면은 요 명단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가 좋든지 아니면 강팀에 있는 선수들, 돈이 안 아깝다 싶은 선수들 보시면은 전부 수비가 되게 좋든지 아니면 원툴이 되게 확실한 선수들이에요. 네네. 그 나머지 대다수가 이제 공격 유닛인데 2옵션 하기 좀 찜찜하고 3옵션 하자니 좀 특기가 없는 선수들. RJ 베럿이라든지 좀 이렇게 보이는 선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86에 이제 부세비치 선수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블록 올라온 지가 벌써 한 3년 됐는데, 지금 RFA 지금 4명 말씀하신 선수들 보면 기디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올려주는데 고점을 못 올리는 올라운더 핸들러 그런 선수고, 캠 토마스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제 앰퍼니 사이먼스랑 좀 이미지가 좀 겹쳐지죠. 네네. 그리고 이제 쿠민가 같은 경우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한데 지금 최근에 한국 와서 화제가 된 선수가 한 명 있잖아요. 저기 80 메디에 보면은. 약간 위에 보면은 이제 수비가 훨씬 좋아서 올랜도에 있을 때는 약간 지금 쿠민가스러운 모습도 보여줬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가 보일 거예요. 에런 고든. 네네. 그러니까 쿠민가를 에런 고든으로 볼지 아니면 이제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제가 실명을 거론을 못 합니다. 고소 선수가 있어 가지고. 예. 누구로 봐야 될지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82번 선수랑 비슷하다는 평가가 좀 많아서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라임스 같은 경우는 인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캠 존슨 선수를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선수가 지금 고액 요구하는 근거가 이제 망한 팀에서 뽑은,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지금 당사자가 있어 가지고. 근데 거기서 인제 25 경기에서 20점 넘긴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선수가 20 점을 넣으면은 그 팀은 망한 팀이죠. 그쵸. 1, 2 옵션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의미 없다고 보는 거고, 원툴 아니면 이제 팀에서 이제 네 번째 이하인 선수 뭐 이렇기 때문에 팀 내 세 번째 선수 수비가 진짜 좋든지 아니면 이제 3 점이나 뭐 블록이 엄청 좋든지 뭐 요래야 돼요, 보니까 시장에서 선호하는 게. 네네. 근데 RFA 4 명은 지금 거기에 사이에 속해 있는 이 30명 명단 중에서 쪼끔 이미지가 안 좋거나 좀 돈이 아까워 보이는 선수들이랑 좀 가깝다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라임즈에 대해서 불꽃 앤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솔리드 주전급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죠. 이 네 명이. 예. 네. 근데 조금 색채는 다르죠.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RFA는 기본적으로 오버페이를 전제로 깔고 갑니다. 다른 팀들이 오퍼시트를 해서 그 오퍼시트가 매치되려면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퍼시트라는 게 지금 사라진 시장이죠. 지금 이번 시즌은. 네네. 오퍼시트가 사라진 RFA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제공받게 됩니다. 예. 아. 그런 그런 시장과 지금 매칭이 된 상태에서 퀸튼 그라임스는 앞에 세 선수들과 다른 게, 제가 이번 오프시즌 시작하고 퀸튼 그라임스의 예상
그 연봉 계약 규모를 12에서 15밀, 16밀 정도로 봤어요.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많은 팬분들이 음. 아이 그 금액이 퀸튼 그라임스한테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규모를 예상을 하고 실제로 지금 이 규모만큼의 계약을 할 거다. 심지어 저는 1+1 계약을 예상했는데 단년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퀸튼 그라임스를 그 정도 금액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왜 나오느냐? 퀸튼 그라임스가 찍은 수치를 공격 3옵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선수의 원래 가치 3&D, 수비 좋은 3점 슈터 요 가치 수준에서 지금 계약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결국에 솔리드 주전급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한테 오버페이를 더 이상 주지 않는 시장에서 솔리드 주전급이 20에서 25밀로 형성이 되었다면 이 선수들의 가치는 RFA한테 차가워진 시장에서는 이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깨려면 이 선수들이 솔리드 주전급 이상의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 당적으로 지난 시즌에 RFA 중에 그 맥스 계약 받은 선수 있잖아요. 예. 타이리스 맥시. 근데 아. 맥시는 올스타였습니다. 맥시는. 근데 올 NBA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맥시한테 루키 맥스 줄 때 누구 하나 이 반론을 편 사람이 없었잖아요. 맥시니까 당연히 받아야지라고 생각들을 했죠. 폴 조지랑 엠비드 연봉 떼서 주라는 소리도 나왔죠, 저번 시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결국 멕시코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오히려 솔리드 주전급보다도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왜? RFA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 이제 nem하드와 같이 이제 수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판단도 좋고 요런 친구들은 계약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메서린과 같이 수비 못하고 약간 경기 중에 정신이 좀 산만하여 자기 마크맨을 놓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수비를 못하거나 그러는 이제 온볼 스코링만 잘하는 그런 유형의 친구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돈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기디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 두 선수보다. 플레이인 갈 때까지 생각하면은 꼴찌에서 네.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속공을 많이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선수잖아요. 플레이인을 간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거기서 더 올라오고 싶으면 이제 슛이든 수비든 뭐 요런 거를 보강해서 이제 디테일을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디테일이 필요 없을 때 약간 캐파 자체를 늘리고 싶을 때는 속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데 슛이랑 수비랑 본인의 그 온볼 공격 요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슛도 이제 37%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뭐 언제 다시 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점을 올리는데 고점을 올리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루 이상 이렇게 노리려고 생각하면 좀 이렇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썬더도 그래서 이제 내보낸 거고 이 스탑갭으로 쓰고 싶은 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꼴찌하는 팀들. 근데 그런 팀들이 지금 또 공교롭게 또 핸들러는 또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찰럿 같은 경우도 라멜로 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팀들은 사실 비싸게 이런 선수를 쓰는 것보다 탱킹을 더 하고 싶겠죠. 근데 또 제 입장에서 지금 시카고 불스를 좀 오래 봐왔다 보니 기디를 좀 변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리콜라 부세비치 있지 않습니까? 명단에. 이거 불스가 돈 준 거고요. 저 위에 더마 드로잔 있거든요. 저 친구도 이제 불스에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이 세크라멘토 보라색으로 간 그 더 계약이 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도 불스가 던졌어요. 그리고 또 작년 생각해 보면 패드윌 걔 심각했거든요. 그 시카고 불스 팬들이 할리버튼 볼 때마다 '저 놈을 뽑았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패딜은 생각해 보면 토핑보다 돈을 더 받았어요. 이런 걸 보면 기디 입장에서는 '아니 잠시만. 내가 농구를 훨씬 더 잘했는데 내가 얘네보다 돈을 적게 준다고?' 이거 좀 많이 서운할 만하거든요. 약간 그래 가지고 기디는 좀 인정할 만하지 않나. 불스라는 팀이랑 네. 카르쇼바니스인가요? 네네네. 카르니쇼바스인가? 그분 그 단장님도 그 단장님이 형평성을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어떤 공정 계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네. 그분이 어떤 사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도 개인적으로 발전을 해야죠. 어떻게 언제까지 똑같은 짓을 합니까? 그렇긴 하죠. 그 그 피해를 인제 기디가 보고 있는 거고 사람이 같은 실수를 5번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불스도 약간 정상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약간 냉정한 관점을 갖고 가져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여러 번 했어요. 근데 5번 하면은 불교로 치면 이제 윤회도 어려울 정도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환생하면 거의 개미 되죠, 개미. 지금 이제 불수가 아니고 이제 엔체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럼 그 황소를 지금 여러 번 살생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됐다. 좀 그런 네. 얘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수도 기디한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니 모든 이제 프런트들이 예전처럼 호구가 안 나오고 있지 않나. 네. 호구가 안 나와서 조금 뭐 바이아웃 먼저 하고 네 약간 요러한 그 좀 고도화된 눈치 싸움이 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불스 패키지 4간 저기 보라색 템 있거든요. 제가 사보니스도 팬이었기 때문에 저기도 빨리 좀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쿠민가 오퍼하겠다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보니스 진짜 웁니다. 옆에 쿠민가 드로잔 라빈이면 사보니스가 디그린이 아니에요. 수비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 살려줘야 된다.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선수들은 메서린이 아니라 네마드가 돼야 된다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붙여보면 3옵션이라는 게 공격을 애매하게 잘하는 3옵션은 이제 원하지 않는 농구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투펀치와 이제 어나더들, 수비를 잘하는 어나더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좋은 포맷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킹스에게 조금 더 붙여보면은 거기 구단주님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걸 되게 유명하신데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쿠민가를 계약을 안 하고 오퍼를 굳이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거기도 이제 충신은 존재를 한다. 아. 지원을 하는 분이 분명히 있긴 하다. 정몽주 같은 분이. 아. 그것도 킹스도 이제 뭐 누군가 이게 직원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니 그거보단 그냥 사인 앤 트레이드 해야 되는데 SM 못 맞춰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9월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퀄리파잉 오퍼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제가 요 명단 보니까 존 콜린스 밑에 터너가 있는 걸 보면 인디애나가 초반에 22밀 오퍼했나 그랬는데 삔또 상하고 이렇게 갈 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잘 지내길 바란다. 그리고 어떠한 선수들이 FA 시장, RFA 시장에서 좀 혼례받는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뭐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 패널 두 분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이제 불꽃앤서님 오늘 불교의 불교 방송 어떠셨는지. 아, 이 소감을 얘기해야 되는데 명단을 본 후로 제 눈에는 지금 토바이어스 해리스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역시 리더십 있는 선수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 한 번 더 느껴보고 뜻이 중요하죠. 얘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툴이 중요하다. 인비저블 이런 썸띵. 말씀, 예, 이런 말씀 드려보고 또 토바이어스 해리스 얘기 굳이 왜 했냐면 우리 불교 방송 아닙니까? 아 예, 그쵸. 역시 멘탈은 중요하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 그 약간 드립인 줄 알았는데 약간 불교랑 엮어서 해석할 얘기가 좀 많네요. 이 시장 보는 재미나 포인트 같은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불교 진행자님이 앞으로도 이제 요렇게 리그 트렌드 변하는 걸 좀 잡아주시는 그런 소재 제공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선한 진행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화 주제 관련해서 불꽃앤서님은 다음화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뭐 오프 시즌이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제가 잠깐 글 적었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 네네. 거기에 적었던 NIL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생각도 조금 해보고 있고 어 불교 방송에 맞게 지금 제가 아마 고정 게스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지금 다음 시즌에도 화를 다스려야 하는 팀에 있기 때문에 갭 이어 듀오죠? 고정 게스트로서 다양한 주제를 좀 생각을 해서 예,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처럼 이제 힘들지 않은 팀의 팬이죠. 소닉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화에 그 주제에 어떤 걸 하고 싶으실까요? 네, 저는 이게 내년 꼴찌가 너무 궁금한데 아. 샬럿 호네츠랑 워싱턴 위저드 누가 더 강한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고 뭐 가능하면 이제 브루클린 네츠까지는 삼국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 세 팀 얘기하니까 인디애나의 탑 3? 픽 못 먹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드네요. 6픽이라고 봐야죠 이제는. 또메 썰이는 제가 화가 다시 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폴조지 뽑으면 되잖아요, 폴조지. 폴조지요? 아, 인디애나는 제가 봤을 때 10픽 넘어가야 됩니다. 10픽 안쪽으로는 그냥 다 글렀어요. 인디애나 대해서 제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30 몇 년 동안 제일 높은 픽이 메서린 6픽이에요. 제가 알기로. 옛날 80 몇 년도에 저 2픽 한 번 있고 그 로터리 픽 자체가 거의 없는 팀이에요. 그쵸. 제일 높은 순번을 뽑은 게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 네덜란드 센터였는데. 릭 릭 스미츠. 스미스라고 80년대에 뽑은 2픽이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 5픽 안쪽 들어간 적이 없는 팀으로 알고 있어요. 제 그러니까 되게 항상 머릿속에서 사기픽 생각하면 그레인저랑 폴조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팀은 드래프트를 그래도 나름 잘한 팀이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님이 지금 좀 듣기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썬더보다 사실은 로터리 픽 없이 리툴링 계속 성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디애나가 픽 진짜 잘하는 팀이에요. 하지만 6픽, 8픽으로 메서린과 워커를 뽑았다는 안타까운. 얘네가 만약에 상대 팀에 있던 뭐 제이더비였다? 이러면 바로 우승팀 바뀌었을 건데 갑자기 화가 더 나고요. 다음화에는 요런 주제들과 함께 그리고 갑자기 또 화나니까 다음화에는 또 화를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또 개인 수양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